지금 저는 친구를 거의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바쁩니다. 사람을 안 만나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 못했던 제 삶입니다. 그때는 친구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거든요. 분명 같이 늑자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의 약속이 제 인생을 채우고 있었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약속들이 저를 채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허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물러난 뒤에야 알게 됐어요. 사람을 안 만나도 괜찮다는 걸, 혼자 있어도 하루는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65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예요. 친구를 끄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물러났고 그 결과 지금의 평온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친구를 만나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을 언제 보내셨나요? 일주일 전요? 한 달 전요? 생각이 전혀 안 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조금은 혼자가 두렵지 않고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혼자가 축복이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저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셋 있었어요. 명숙이, 경이, 정자. 같은 동네에서 만나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집살이도 함께 버텨낸 사이였습니다. 30대 중반.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 만났으니까 어느덧 30년이 흘렀네요. 젊을 때는 버팀목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전화하면 명숙이가 달려왔고 남편이랑 싸우고 울고 있으면 경이가 말없이 옆에 앉아줬고 애들 대학 붙었을 때는 정자가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우리같이 늙자는 말을 수없이 나눴던 사이였어요. 손주 보면 함께 보고 여행 가면 함께 가고 마지막까지 서로 곁을 지키자던 그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큰 갈등도 없었고 큰 사건도 없었어요. 그냥 세월이 쌓인 오래된 친구들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문자를 주고받았고 생일이면 꼭 축하 전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셨어요. 그게 30년 동안 이어진 우리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만날수록 피곤했어요. 2시간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화는 늘 과거 이야기였어요. 그때 우리 참 젊었지. 그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좋았어. 요즘 애들은 우리처럼 안 살아. 같은 이야기들이 매번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추억을 나누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나오니까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러게, 그때 정말 그랬지 하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은근한 비교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너희 큰아들은 그래도 자주 오잖아. 우리 애는 명절에도 바쁘다고 얼굴도 안 보여. 너는 좋겠다. 경이는 건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는 건강해서 좋겠어. 나는 요즘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병원만 다녀. 약만 몇 알인지 알아? 정자는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남편은 성격이 좋으니까 편하지. 우리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하루 종일 소파에 들어 누워 TV만 보고 앉아 있어. 처음엔 그냥 하소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니까 푸념도 들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제 삶을 부러워하는 말들, 자기 삶의 불만을 늘어놓는 말들, 그리고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듯한 말들. 너는 그래도 낫지, 나는 말이야.
이 말이 계속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이건 푸념이 아니라 비교였어요. 내 삶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삶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친구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시나요? 이 말하면 저 친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저는 점점 그렇게 됐습니다. 손주가 예뻐서 자랑하고 싶어도 참았어요. 명숙이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거든요. 명숙이 둘째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건강하다는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경희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이랑 여행 다녀온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어요. 정자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어요. 명숙이가 자식 이야기를 하면 경희가 그래도 너는 낫지, 우리 애는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경희가 건강 이야기를 하면 정자가 나도 요즘 여기가 아파서 하며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는 자리였습니다. 누구도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꺼내면 누군가는 부러워할 것 같았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너는 좋겠다는 말을 또 들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해해 같은 짧은 말만 반복했어요. 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이야기도 남편 이야기도 요즘 제가 뭘 하고 사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목이 아팠어요. 말은 안 했는데 목이 아픈 게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삼켰기 때문이라는 걸요. 삼킨 말들이 목에 걸려서 아팠던 겁니다. 집에 오면 남편이 물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왔어? 재밌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재밌었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전혀 재밌지 않았다는 걸요. 오히려 피곤했다는 걸요.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웃긴 했는데 기쁘지는 않았어요. 떠들긴 했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있으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제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저는 그냥 배경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쁜 카페에서 만나 2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또 듣기만 했네.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공허함이었어요. 웃긴 했습니다. 떠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이 관계가 나쁘진 않은데 나를 즐겁게 살게 하진 않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친구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지금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서로 비교하고 불평하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었어요. 다만 함께 있을 때 제가 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절교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하지도 않겠다고. 다만 조금씩 물러나겠다고 말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한 사람들인데 마지막을 나쁘게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천천히 제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비켜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제가 먼저 언제 만날까 하고 연락했는데 이제는 안 했어요. 약속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늘렸어요. 전화가 오면 받았지만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때? 응, 괜찮아. 너는? 나도 그냥 그래. 그래, 다음에 보자. 이렇게 짧게 끝냈어요. 만나자는 제안이 오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 달에 보자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미뤘습니다. 핑계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안 맞는다고, 조금 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떠나고 싶은데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로 붙들고 있는 관계는 없으세요? 30년, 40년 알고 지냈으니까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래된 관계는 소중하니까, 정이 쌓인 사람은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젊을 때 필요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처음 6개월은 솔직히 힘들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친구들 생각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서도 연락이 안 왔어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나만 먼저 연락 안 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쪽도 연락 안 한 거예요. 어쩌면 서로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특히 허전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 예전 같았으면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으려나? 조금 외로웠어요. 이 나이에 내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여러 번 의심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어요. 친구 없이 늙으면 외롭지 않을까?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장례식 때 올 사람이 있기나 할까? 그런 생각들이 밤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70살에 친구도 없이 혼자 늙어가는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었어요. 미안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연락 못했어. 우리 다시 만나자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명수기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를요.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요. 목이 얼마나 아팠는지를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조금 외로워도 괜찮다고, 혼자여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해져요. 어떤 관계가 나에게 맞고 어떤 관계가 맞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소중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게 나이 드는 과정이에요.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불편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소진시키는 겁니다.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은 편안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편한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좋아졌어요. 하루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쐐니다. 겨울이면 찬 공기가 들어오고 봄이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 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를 내려 마셔요.
예전엔 인스턴트 커피를 마셨는데 요즘은 직접 원두를 갈아서 내려 마십니다. 핸드드립을 배웠어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 맛있게 내려요. 그 커피를 들고 거실에 앉아 책을 조금 읽습니다. 요즘은 수필을 읽어요. 법정 스님, 이양하 같은 분들의 글을 읽습니다. 짧은 글인데 마음에 와닿아요. 9시쯤 되면 산책을 나가요. 집 근처 공원이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려요. 천천히 걷습니다. 예전엔 친구들이랑 걸으면서 떠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조용히 걸어요. 새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요.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엔 못 들었던 소리들이에요. 사람들 구경도 합니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 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 재밌어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점심은 혼자 먹습니다. 간단하게 국수 한 그릇 끓여 먹거나 가끔은 식당에 가서 혼밥을 해요. 처음엔 혼자 식당 가는 게 어색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하는 말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편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습니다. 천천히 먹을 수도 있고 빨리 먹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혼자 카페에 가요. 동네에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해서 단골이 됐어요.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가 제 자리가 됐어요. 거기 앉아서 사람 구경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갑니다.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사람을 안 만나도 하루가 꽉 찬 느낌이에요. 예전엔 사람을 안 만나면 하루가 텅 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는 충분히 풍요로워요. 감정 소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친구를 만나고 오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뭐라고 대답했고 그게 적절했는지 아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말 했을 때 명숙이 표정이 굳던데 기분 나빴나? 경희한테 손주 이야기 안 한 게 잘한 거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단순해졌어요. 복잡한 감정이 없습니다. 누군가 기분 나빠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 말이 적절했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합니다. 밤에 잠이 편해졌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엔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친구가 한 말, 내가 한 대답. 그 순간의 표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도 됐고, 저 친구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섭섭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왔습니다.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우면 바로 잠이 듭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뭘 했는지 천천히 떠올립니다. 아침에 커피 마신 것, 공원 산책한 것, 카페에서 본 풍경, 저녁에 본 TV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스르륵 잠이 들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잠도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는데 이제는 상쾌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같이 늙는다는 건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편안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은 친구와 만나고 난 다음 날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아니면 오히려 더 피곤하십니까? 젊을 때는 함께 있어야 했어요. 서로 의지해야 했고 버팀목이 필요했고 힘든 시간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 애 키울 때, 남편이랑 싸울 때 그때는 친구가 절실했어요.
친구 없이는 못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이제는 서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삶을 사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와 계속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도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괜찮고, 가끔 만나도 괜찮고, 아예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같이 늙자던 약속은 끝까지 함께 있자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응원하자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각자의 길이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고, 비교하고 불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을 살고 싶었고 편안하게 있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달랐을 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에너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에너지가 빠진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말이 없어도 그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하고 에너지가 충전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에요. 웃고 와도 지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말없이 있어도 편한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친구가 10명 있어도 다 불편하면 의미가 없어요. 친구가 1명밖에 없어도 그 사람과 있을 때 따뜻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함께 있는 게 더 외로운 겁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저는 친구 셋과 함께 있을 때 외로웠습니다. 웃고 떠들면서도 속은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 있으면서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 읽는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친구들과 물러난 건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명숙이도 경희도 정자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친구들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고 저는 지금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관계를 유지했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은 일이에요. 평생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중간에 갈라서도 괜찮고 각자의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제 삶은 조용해요. 친구도 거의 없고 모임도 없고 약속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자유가 너무 좋습니다. 예전엔 자유롭지 못했어요. 친구들 스케줄에 맞춰야 했고, 모임 날짜를 지켜야 했고, 연락이 오면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시간의 주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편한 게 우선입니다. 70살에 이제야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 생각이 나요.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여전히 셋이서 만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락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멀리서 안부만 궁금할 뿐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돌아가면 다시 그 피곤한 관계가 반복될 테니까요. 저는 이제 편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괜찮아요.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이게 제가 65살에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하세요?
혹시 조용히 물러나고 싶은 관계가 하나 떠오르셨습니까? 오래됐다는 이유로, 정이 많다는 이유로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는 없으세요? 이제는 놓아줘도 괜찮아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에요.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삶이에요. 억지로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고 외로움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는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어요. 산책하고 책 읽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나이 든다는 건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평온히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혼자 되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친구 한 명도 없으면 외로워 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야?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제가 92세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90년 넘게 사시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60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는 한 명 있어도 충분하다. 아니, 없어도 괜찮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92세 선배가 90년 인생을 살며 깨달은 관계의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친구 없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혼자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기대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혼자인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후회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지금 친구가 하나둘씩 떠나가고 계신가요? 연락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계신가요? 그래서 불안하신가요? 30분 후면 그게 전혀 불행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게 인생이 완성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영자 할머니 92세입니다. 이분은 지금 혼자 삽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가셨고 자식 둘은 미국에 삽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젊을 때 친구들은 70대에 다 가셨고 나중에 사귄 친구들도 80대 초반에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김할머니 또래로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분은 외로워 보이실 겁니다. 불쌍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고 친구도 없고 자식도 멀리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자유롭다고 하십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우연히 뵙게 됐는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9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빛이 맑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울 줄 알았지 나도. 근데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편해. 60대, 70대 때가 더 외로웠어.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60대, 70대 때는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났을 텐데 그때가 더 외로웠다니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60대 때는 친구가 10명쯤 있었어. 매주 만나고 전화하고 그랬지.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만나면 자식 자랑이 시작되고 손주 자랑이 나오고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고 나는 그냥 듣기만 했어. 내 자식들은 멀리 있고 손주도 1년에 한 번 보는데 무슨 자랑을 해.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듣기만 했지. 근데 집에 오면 마음이 무거웠어.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친구 만나고 오면 더 외로웠어. 할머니는 70대가 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분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요양원에 가시고 어떤 분은 자식 따라 이사를 가시고 그렇게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슬펐답니다. 내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구나 하면서 울기도 했다고요. 75세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답니다. 이제 나는 누구랑 이야기하지?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깨달았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 자랑 들을 필요 없고 손주 자랑 들을 필요 없고 건강 자랑 들을 필요 없고 괜히 좋은 척할 필요 없고 그냥 혼자 편하게 있으니까 좋더랍니다. 80세가 되니까 친구가 2명 남았답니다. 그 2명도 85세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김할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답니다. 할머니 외로우시겠어요. 할머니 누구라도 사귀세요 하면서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친구 만들어 드릴까요? 하고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나 혼자 편해요. 할머니는 지금 혼자 사는 삶이 정말 좋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삽니다.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TV 하루 종일 봐도 괜찮고 밥 안 먹고 빵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60대 때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어.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하고 모임에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전화도 자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할머니는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봅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서 TV를 봅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가 흐릅니다. 누가 보기엔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 하루가 너무 좋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어.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친구 만나고 쉴 틈이 없었지.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60대, 70대 분들은 모를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는 필요 없어. 한 명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과 편한가야. 혼자 있는 게 괜찮은가야. 할머니는 젊었을 때 친구가 많았답니다. 20대, 30대 때는 친구가 정말 많았어요. 매일 누군가를 만났고 전화하고 편지하고 그랬답니다. 40대, 50대 때도 친구 모임이 많았어요. 엄마 친구들, 교회 친구들, 동네 친구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친구는 이사를 가고 어떤 친구는 바빠지고 어떤 친구는 연락이 뜸해지고
70대가 되니까 친구가 확 줄었어요. 80대가 되니까 거의 없어졌고요. 90이 넘어가니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슬펐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버려진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면서 자책도 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답니다.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구나. 혼자여도 괜찮구나. 외롭지 않구나.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60대, 70대 분들은 혼자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해. 친구 없으면 어떡하지, 혼자 살면 어떡하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그건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막상 혼자가 되면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편해. 나는 지금 90이 넘어서 혼자인데 60대, 70대 때보다 훨씬 행복해. 할머니가 왜 외롭지 않을까요? 첫째,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십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그 시간이 좋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늘어지게 있는 그 시간이 좋고, 저녁에 라디오 들으면서 멍하니 있는 그 시간이 좋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둘째, 할머니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60대, 70대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많았답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사람들이 날 불쌍하게 볼까, 친구 없다고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 하면서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니까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더랍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가 편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답니다. 셋째, 할머니는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불편하면 외롭습니다. 자기 자신이 싫으면 외롭습니다. 자기 생각이 부정적이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기 자신과 편하십니다.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이 좋고 자기 생각이 편하고 자기 하루가 만족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이 불편해서 오는 거야. 나 자신을 싫어해서 오는 거야. 나는 지금 나 자신이 편해. 그래서 외롭지 않아. 넷째, 할머니는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60대, 70대 때는 기대가 많았답니다. 친구가 나를 챙겨줬으면, 자식이 자주 연락했으면, 손주가 할머니를 좋아했으면 하는 기대들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외로웠답니다. 그런데 90이 넘어가니까 기대가 사라졌어요. 친구가 연락 안 해도 괜찮아, 자식이 안 와도 괜찮아, 손주가 나를 몰라도 괜찮아.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다섯째,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살아계십니다. 60대, 70대 때는 미래를 많이 걱정했답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혼자 늙어가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하면서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니까 미래가 없더랍니다. 아니,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더랍니다. 그냥 오늘만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면 돼. 내일은 내일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할머니는 60대, 70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친구 줄어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혼자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도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해요. 나는 90 넘어서 완전히 혼자인데 60대, 70대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할머니의 하루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십니다. 늦게 일어나는 날도 있고 일찍 일어나는 날도 있는데 대충 7시쯤이랍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창문을 여는 거예요. 창문 열고 바깥 공기를 쐬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신답니다. 이게 할머니의 아침 의식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타십니다. 인스턴트 커피인데 할머니는 이게 좋으시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십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으시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아. 8시쯤 되면 아침을 먹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으세요. 빵 하나나 죽 한 그릇 정도요. 90이 넘으니까 식욕이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억지로 먹지 않으세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9시쯤 되면 TV를 켜십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시는데 내용은 잘 모르신답니다. 그냥 사람 소리 나는 게 좋아. 완전히 조용하면 그것도 이상하거든. 할머니는 TV를 친구 삼아 틀어놓으십니다. 11시쯤 되면 날씨를 보시고 나갈지 말지 결정하십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세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쯤 걸립니다. 천천히 걸으시면서 주변을 구경하십니다. 꽃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사람들도 구경하십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시고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십니다.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는 않으세요. 인사만 해도 충분해.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돼. 12시쯤 집에 오셔서 점심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먹으세요. 어제 남은 반찬에 밥 한 공기 정도요. 1시쯤 되면 낮잠을 주무십니다. 이게 할머니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랍니다. 낮잠만큼 좋은 게 없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자는 거야. 1시간쯤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 3시쯤 일어나서 차를 한 잔 드십니다. 이때도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십니다. 오후 햇살이 참 좋으시답니다. 4시쯤 되면 라디오를 켜십니다. 할머니는 라디오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TV는 눈이 피곤한데 라디오는 편해.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라디오 들으시면서 뭔가 하십니다. 빨래를 개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요. 6시쯤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도 간단하게 드세요. 혼자 사니까 차리기도 귀찮고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요. 7시쯤 되면 TV 뉴스를 보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는 게 재미있으시답니다. 8시쯤 되면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또 들으십니다. 9시쯤 되면 잠자리에 드십니다. 일찍 주무시는 편이에요. 이게 할머니의 하루입니다.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요. 누가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하루가 너무 좋으시답니다. 60대, 70대 때는 이렇게 못 살았어. 누구 만나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바빴거든.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내면 돼. 이게 진짜 자유야.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 가십니다. 화요일마다 가시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십니다. 복지관에 가면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계세요. 인사하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특별히 친구를 사귀지는 않으세요. 인사만 하면 돼. 굳이 친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 이대로 편해. 할머니가 60대, 70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답니다. 첫째, 친구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드는 과정입니다. 둘째, 혼자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도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완전히 혼자인데
60대, 70대 때보다 훨씬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비교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 보기, 낮잠 자고 일어나기, 라디오 들으면서 멍하니 있기, 이런 게 다 즐거움입니다. 이걸 즐길 줄 알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넷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친구가 나를 챙겨줬으면, 자식이 자주 왔으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기대가 있으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외롭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오늘만 생각하세요. 10년 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한 정신의 표시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과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 괜찮고 자기 하루가 만족스럽고 자기 인생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성숙입니다. 이게 진짜 완성된 인생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자기 자신이 든든한 벗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92세입니다. 혼자 삽니다. 친구 없습니다. 자식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자기 자신과 편하시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니까요. 기대를 내려놓으셨으니까요. 오늘만 사시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친구 줄어드는 게 걱정되고 혼자 되는 게 두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 혼자도 괜찮구나. 외롭지 않구나. 오히려 편하구나. 92세 선배가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는 한 명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친구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나 자신과 얼마나 편한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즐기느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노후입니다.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친구를 안 만납니다. 외롭겠다.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친구 만나기가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한 60대들이 친구를 안 만나는 진짜 이유 8가지를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혼자 계신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째, 자랑 대결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65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씨는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우리 딸이 변호사야. 손주가 외국에 산대. 처음엔 축하해줬습니다. 잘 됐네, 축하해. 하지만 계속되니 피곤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우리 애들은 평범해요.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처음엔 그게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이 자랑할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지? 우리 애들 건강하고 착하면 됐는데. 그 후로 모임이 싫어졌어요. 모임에 가면 자랑 듣고 비교당하고 그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안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60대가 겪는 현실입니다. 친구 관계가 자랑 대결이 되는 순간 피곤해집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즐겁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견뎠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인데 왜 비교받아야 하나요?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과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에 대한 회의입니다. 68세 이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매달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번 모이면 1인당 5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수입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사는데 5만 원이 부담됐습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친구들은 여유 있어 보였어요. 고기도 시키고 술도 마시고 2차도 가고. 저는 부담됐어요. 하지만 말 못했어요. 쪼잔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참고 나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후회됐어요. 5만 원이면 우리 부부가 며칠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구나. 돈 없으면 못 만나는 친구구나. 그게 슬펐어요.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60대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모임을 피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데 모임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부담됩니다. 하지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빠지는 겁니다. 경제적 이유로 못 만나는 친구라면 진짜 친구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면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셋째, 험담과 뒷담화가 주는 정신적 피로입니다. 63세 박경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혜 씨는 아파트 단지 주민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웃들과 친해지고 정보도 나누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모임이 험담의 장이 됐습니다. 저 집은 남편이 바람 피웠대, 저 집은 빚이 많대, 저 집. 며느리는 싸가지 없대. 처음엔 그냥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편했습니다. 경혜 씨는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없는 날 제 이야기를 했대요. 우연히 들었어요. 제 며느리가 차갑대요. 시어머니한테 잘 안 한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 며느리는 바쁜데도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들이 뭘 안다고 그러나. 그날 이후 모임이 싫어졌어요. 저도 뒤에서 이야기되고 있구나.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다 험담이구나. 정신적으로 피곤했어요.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많은 60대가 요즘 겪습니다. 모임이 험담의 장이 되는 순간 피곤해집니다. 누군가 없으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젊을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내 이야기가 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넷째, 가치관 차이와 대화 불통에서 오는 소모감입니다. 66세 최민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 씨는 대학 동창들과 분기마다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만나기 싫어졌습니다. 이유는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진보였습니다. 처음엔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싸움이 됐습니다. 민수 씨는 말합니다. 친구 하나가 계속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해요. 다른 의견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처음엔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만날 때마다 정치 이야기 나오고 싸우고 기분 나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40년 친구인데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슬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많은 60대가 겪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 고정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안 통합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웃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못 넘어갑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양보가 안 됩니다. 대화가 소모전이 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만 나쁩니다.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64세 한명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숙 씨는 일주일에 3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건강 악화, 한 친구는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어 모임이 없어졌어요. 한 1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명숙 씨는 말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나가기 싫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 미안해서 한번 나갔어요. 예전처럼 수다 떨고 웃고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피곤했어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혼자가 좋구나. 사람 만나는 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구나. 그 후로 안 나갔어요.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내 행복이 더 중요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진 않으십니까? 친구 만나고 오면 오히려 더 지치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겁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음악은 소리가 적고 큰 형상은 모습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조용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정 소비를 더 이상 감당할 체력이 없습니다. 67세 오경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자 씨는 요즘 친구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아니라 감정 체력이요. 경자 씨는 말합니다. 친구 하나가 계속 하소연해요.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들어줘야 해요. 공감해줘야 해요. 위로해줘야 해요.
젊을 땐 괜찮았어요.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요. 듣고 있으면 제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느낌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지쳐 있어요. 경자 씨는 계속 말합니다. 한 번은 친구가 울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대요. 저는 같이 울어줬어요. 화도 내주고 위로도 해줬어요. 3시간 동안 그랬어요. 집에 돌아와서 쓰러졌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3일 동안 회복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남의 감정을 감당할 체력이 없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0대는 체력뿐 아니라 감정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을 땐 넘길 수 있었던 말, 표정, 분위기가 이제는 그대로 피로로 남습니다. 누군가의 하소연을 듣는 것,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 이 모든 게 감정 소비입니다. 60대가 되면 이 소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지 않고 다녀오면 더 지친다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나를 아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고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타인이 된다. 깊은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받아줘야 합니다. 이게 소모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입니다. 7째 관계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69세 정미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선 씨는 친구 모임에서 늘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분위기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싸우면 중재했습니다. 누가 우울하면 웃겼습니다. 누가 자랑하면 칭찬해줬습니다. 30년 동안 그 역할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모임이 돌아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곤합니다. 미선 씨는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아프다고요. 걱정된다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별로 안 들어줘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모임에서 들어주는 역할일 뿐이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구나. 나는 누군가의 친구가 아니라 역할이구나. 미선 씨는 계속 말합니다. 그 후로 모임이 싫어졌어요. 가면 또 분위기 맞춰야 하고 웃겨야 하고 들어줘야 하고. 저는 이제 그 역할 하기 싫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친구 이전에 나 자신으로 있고 싶어요.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많은 60대가 겪습니다. 모임 속에서 늘 맡게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분위기 맞추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참는 사람, 회개 맞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 젊을 때는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역할로 존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자신으로 있고 싶습니다. 역할을 벗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빠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역할이 아니라 본성으로 살아야 편안하다. 맞습니다. 60대가 되면 역할이 아니라 본성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한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요. 8째,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2세 김영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애 씨는 젊을 때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친구가 많았습니다. 모임도 많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달라졌습니다. 영애 씨는 말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아까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20년? 30년? 길지 않아요. 그 시간을 의미 없는 만남에 쓰고 싶지 않아요. 영애 씨는 계속 말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중심이었어요.
친구 많은 게 자랑이었어요. 중년에는 책임이 중심이었어요. 가족 돌보고 일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60대 이후는 달라요. 시간, 건강, 마음의 평온이 중심이에요. 내 시간을 지키고 싶어요. 내 건강을 돌보고 싶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어요.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하루가 훨씬 값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1순위였습니다. 중년에는 책임이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시간, 건강, 마음의 평온이 1순위입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만남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내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무슨 뜻일까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친구가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양이 아니라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진 않으십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달라집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8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랑 대결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비교당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과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에 대한 회의입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 의문이 듭니다. 셋째, 험담과 뒷담화가 주는 정신적 피로입니다. 모임이 험담의 장이 되는 게 견디기 힘듭니다. 넷째, 가치관 차이와 대화 불통에서 오는 소모감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안 통하고 만나면 싸우기만 합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평화롭습니다. 여섯째, 감정 소비를 더 이상 감당할 체력이 없습니다. 남의 감정을 받아주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일곱째, 관계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있고 싶습니다. 여덟째,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간, 건강, 마음의 평온이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이 8가지 이유는 모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똑똑한 60대가 친구를 안 만나는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졌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실패한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면 그건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을 멀리한 게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한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안하다면 그건 성숙의 증거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못 견뎠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혼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하루가 시끄러운 모임보다 훨씬 값집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산책 나가고 드라마 보고, 낮잠 자고 저녁에 창밖 보며 생각에 잠기는 하루. 이런 하루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십니까? 이런 평화를 아는 사람은 시끄러운 모임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평화가 좋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똑똑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친구가 많은 게 성공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게 성공입니다. 모임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운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옳습니다. 사람을 멀리한 게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한 겁니다. 고립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시면서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3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여러분도 요즘 친구 만나기가 피곤하신가요? 둘째,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신가요? 셋째,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 그건 건강한 신호입니다. 둘째, 사람을 멀리한 게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한 겁니다. 셋째, 여러분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똑똑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조금은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지금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서글퍼져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5번.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65세 박미숙 씨의 고백입니다.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있던 그날 밤 미숙 씨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312명의 이름이 빼곡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보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그렇게 312명을 다 내려갔는데 결국 아무한테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미숙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미숙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락처는 많은데 정작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느낀 적이요.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박미숙 씨가 6개월 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충격적이지만 희망적인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친구가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평균 1.4명이라고 답했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1명 또는 0명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불행합니까? 라는 질문에 82%가 아니다라고 답했답니다. 오히려 편하다, 진짜 친구만 있어서 좋다. 가짜 친구들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친구가 1명이라도 있는 사람과 0명인 사람의 행복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났답니다.
진짜 친구 한 명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노후 행복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 카페에서 두 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신 것 같았어요.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수가 우리 몇 년 만이야?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 경숙이라는 분이 대답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정말 바빴어. 여기저기 모임 다니느라. 그러자 첫 번째 분이 물으셨어요. 그래? 그럼 친구들 많이 만났겠네? 경숙 씨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무슨? 다 거칠애였어. 진짜 친구는 너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했잖아. 그때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했어. 그런데 진짜로 병원에 온 사람은 너랑 한 명 더, 딱 2명이었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친구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힘들 때 알게 되는구나. 제가 만난 김순희 씨 69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희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가 정말 많았답니다. 동창회 모임, 등산 모임, 봉사 모임, 합창단. 한 달에 15번 이상 모임에 나갔어요. 친구 많은 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순희 씨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순희 씨는 생각했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야지. 다들 걱정할 텐데. 그래서 카톡으로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입원했어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머 큰일이네요. 빨리 나으세요. 이런 메시지만 왔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순희 씨는 그때 충격을 받았답니다. 15개 모임에 다녔는데 나를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순희 씨는 모든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가짜 친구들 만나느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작 힘들 때는 아무도 없었던 경험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미숙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윤희 씨가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미숙 씨는 정말 놀랐답니다. 너 어떻게 왔어? 집이 여기서 1시간 거리잖아. 윤희 씨는 웃으면서 말했대요. 친구가 힘들 때 안 가면 그게 친구야? 당연히 와야지. 그리고 아침까지 함께 있어줬어요. 커피도 사다 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냥 옆에 있어줬답니다. 미숙 씨는 그날 깨달았답니다. 진짜 친구는 이런 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부탁하지 않아도 와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미숙 씨는 퇴원하고 나서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0명이 넘던 연락처를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친구는 윤희를 포함해서 딱 2명이었어요. 미숙 씨는 말합니다. 300명일 때보다 2명일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가짜 친구들 신경 쓰느라 진짜 친구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 친구들은 진짜 친구일까? 아니면 가짜 친구일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진짜 친구를 알아보실 수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평소에는 자주 연락 안 할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부탁하지 않아도 달려옵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평소에는 연락 많이 하고 자주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 때는 연락이 안 돼요. 바쁘다, 미안하다 이런 핑계만 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친구가 있으신가요?
위기 때 나타나는 친구요? 아니면 평소에만 연락하는 친구요?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윤희는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해요. 하지만 내가 힘들 때는 새벽에도 달려와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둘째,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공감해 줍니다.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이렇게요. 반대로 가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나도 그랬어. 나는 더 심했어. 이런 식으로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내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친구요?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는 내 이야기를 5분도 못 듣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셋째,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주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괜찮아. 이렇게 인정해줍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더 잘하던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요.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 위축되고 어떤 친구를 만나면 편안한 걸요. 그게 바로 차이예요. 진짜 친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만 가짜 친구는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넷째, 비밀을 지켜주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절대 남한테 하지 않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합니다.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소문이 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한테 비밀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경험이요? 그때 배신감 느끼셨죠?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윤희한테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이게 신뢰예요. 다섯째,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이 있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 도와줍니다.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도와주고 친구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줍니다. 균형이 있어요. 반대로 가짜 친구는 받기만 합니다. 도움은 요청하면서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못 본 척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항상 도움만 요청하는 친구요?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는 맨날 차 태워달라 뭐 도와달라 했어요. 근데 내가 힘들 때는 바쁘다고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 정리했죠. 여섯째,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주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축하해, 잘 됐다. 이렇게 함께 기뻐해줍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내가 잘 되면 질투합니다. 별거 아닌데 뭐 운이 좋았던 거지. 이런 식으로 깎아내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말했는데 축하보다 질투가 느껴지는 경험이요? 그때 기분이 안 좋으셨죠?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윤희한테 말했더니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선물까지 사들고 집에 왔어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일곱째,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위로받고 힘이 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를 만나고 나면 지칩니다. 피곤하고 우울하고 왜 만났나 후회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친구들 만나고 나면 어떠신가요? 힘이 나시나요? 아니면 지치시나요? 이게 가장 확실한 구별법입니다.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예전 친구들 만나고 나면 맨날 지쳤어요. 하지만 지금 친구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차이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 친구들 생각해 보셨나요? 이 7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7개 다 해당하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예요. 꼭 붙잡고 계세요. 3개 이하면 그 사람은 가짜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1개도 해당 안 되면 그 사람은 확실히 가짜 친구예요. 과감히 정리하세요. 여러분 시간은 소중합니다. 가짜 친구한테 쓸 시간 없어요. 그럼 진짜 친구는 어떻게 만들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어떻게 해야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진짜 친구를 만드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진짜 친구가 되어주세요. 진짜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비교하지 말고 비밀을 지켜주고, 도움을 주고 축하해주고, 좋은 에너지를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대합니다.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윤희가 나한테 진짜 친구인 이유는 내가 윤희한테 먼저 진짜 친구가 됐기 때문이에요. 둘째, 시간을 투자하세요. 진짜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지금 내 진짜 친구는 20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에요. 시간이 쌓이면서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셋째, 진심을 보여주세요. 가식 떨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세요. 약한 모습도 실수도 부족함도 다 보여주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진심을 보여줍니다.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윤희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예요. 그게 편해요. 넷째, 먼저 연락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요. 진짜 친구는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친구니까요. 5째, 소수 정예로 가세요.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 1~2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1~2명한테 집중하세요. 깊은 관계를 만드세요.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300명 친구 있을 때보다 2명 친구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나는 진짜 친구가 1명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불안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만들면 돼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나면 편한 사람. 말 안 해도 통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요. 그게 시작입니다. 박미숙 씨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6개월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미숙 씨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6개월 전에는 300명 친구 관리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생일 챙기고 모임 나가고 연락하고. 그런데 정작 나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2명만 있으면 돼요. 윤희하고 또 1명. 이 2사람이면 충분해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이게 진짜 우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처음에 연락처 정리할 때 눈물 났던 이유를 이제 알아요. 슬퍼서가 아니라 깨달아서였어요. 진짜 친구가 뭔지 이제서야 알게 돼서 눈물이 난 거예요. 김순희 씨도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도 안 왔던 게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축복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평생 가짜 친구들한테 시간 낭비했을 거예요. 지금은 진짜 친구 3명만 있어요. 이 3명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에요. 100명 가짜 친구보다 1명 진짜 친구가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처에 300명이 있어도 진짜 친구가 없을 수 있고, 연락처에 2명밖에 없어도 진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친구가 적어서 외롭다. 나는 인기가 없나 하고 걱정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친구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가짜 친구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느리게 자라는 식물과 같다. 우정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기 전에 역경의 충격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진짜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귀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역경도 함께 이겨낸 친구요. 그 친구를 꼭 붙잡고 계세요.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친구일까, 가짜 친구일까?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기준으로 체크해 보세요. 위기 때 나타나는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가?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가? 비밀을 지켜주는가?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이 있는가?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 주는가?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이 7가지요. 그리고 진짜 친구만 남기세요. 가짜 친구는 천천히 정리하세요. 여러분 시간은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을 가짜 친구한테 쓸 시간 없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진심으로 대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천천히 진짜 친구를 만들어 가세요. 일주일 후면 느끼실 거예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하네. 한 달 후면 깨달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네. 6개월 후면 확신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진짜 친구구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친구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친구는 많은데 외롭다. 진짜 친구가 없다. 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친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진짜 친구한테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300명보다 2명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